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 투자관을 바꾸게 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펀드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내가 과연 가입한 펀드 또는 가입하려는 펀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이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두 편 정도로 제작이 될 거고요. 이제 첫 편에서는 펀드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게 직접 이제 찾아가 보고 이제 그렇게 어떤 엑셀 파일로 그런 수식을 만드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뭐 한번 넘겨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고 이제 그냥 제가 2편에서는 아마 그 엑셀로 그런 것들이 정리된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이 편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서비스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자 공시 서비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맨 왼쪽 위에 항목에 보시면 펀드 공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펀드 공시 검색이라는 밑에 항목이 뜨게 됩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내가 알아보려는 그런 회사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항목에 뜨게 됩니다.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 의 펀드를 알아볼 거니까 이제 메리츠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메리츠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메리츠 자산운용이 선택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선택 완료를 누르시고요.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내려보시면 원화기준 영업보고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원화기준 영업보고서 1A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기간은 한 9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이제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영업보고서가 이제 제가 9개월로 검색했기 때문에 9월 30일자, 6월 30일자 이렇게 두 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제 이걸 눌러보면 이 조회 부분을 눌러보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뜨고요. 이제 이 보고서 선택에서 운용 현황, 요 운용 현황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펀드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려는 거기 때문에 세부 현황, 유가증권 내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펀드 선택으로 가셔가지고 본인이 뭐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알아보려는 펀드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메리츠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 1호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메리츠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 1호를 뜨면 이렇게 보유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죠. 뭐 간단하게 보시려면은 이렇게 종목들을 구성하시려고 하면은 수량이나 취득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다운로드를 하면 이게 엑셀 수식으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6월 달 거를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요. 요 메리츠 코리아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메리츠 코리아라고 미리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를 지우고요. 새로 받는 거니까 다시 한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메리츠 코리아라는 폴더에 세부 현황 유가 증권 내역이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서 메리츠 코리아죠. 메리츠 코리아 1호라고 하고 6월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6월 30일에서 이제 9월 30일 최근 걸로 또 이제 9월 30일 걸로 보면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이렇게 뜬 거를 다운로드를 똑같이 누르셔가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요번에는 1호 6월 9월이죠. 9월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기 지금 메리츠 코리아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제 메리츠 코리아 제가 지금 받았던 거 1호에 6월, 9월 달자에 요게 뜨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하고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6월달 거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이런 게 뜨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취득가액, 시장평가액, 장부평가액 이런 게 뜨게 되죠.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을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을 이제 일시 100, 1000만, 2만 주 정도를 이제 6월 달에는 보유하고 있었고 취득가액은 이렇다는 거죠. 이제 취득가액은 이제 매수한 가격이고 시가평가액은 이제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0으로 시작하는데 12로 시작하니까 이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똑같이 제가 파일을 이제 비교하는 파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시고 이렇게 이제 9월 달 것도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의 종류는 저희가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취득가액은 알아야 되겠고 이제 시가평가액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장부평가액이랑 어차피 시가평가액은 똑같기 때문에 요 뒤로는 이렇게 지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6월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하겠죠.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제 시가평가액까지만 남겨두고 뒷부분은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월달 거죠. 이제 그리고 이거 하나은행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뭐 복잡하니까요. 뭐 하나은행 이런 거 능력 채권증권 이런 것들은 뭐 별 불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한번 혹시 모르는 이게 계산식이 또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계산식이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계산식을 뭘 하나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컬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수량이 있는데 이제 매수 평단이라는 항목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에 샀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펀드에 보유하고 있는 그 평균 단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당연히 이렇게 이 취득가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매수 평단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뒤에 이제 그 셀서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소수점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니까요. 이제 숫자에 가셔서 소수점은 0이다. 소수점은 필요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유한양행 24만원 정도에 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드래그를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수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수 평단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해볼까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수 평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이것도 지금 9월 아까 전에는 6월이었고요. 9월분도 이렇게 삽입을 하셔가지고 매수 평단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취득가액을 나누기 수량으로 나누면 이제 매수 평단이 나오죠. 나누고 이제 셀 서식에 가져서 이제 숫자를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는 0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똑같이 이제 긁으시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매수 평단도 이제 하면 되는데요. 하나 더 이제 궁금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비중을 합니다. 비중.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도대체 이 펀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의 금액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더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시니까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보고 비중도 나타냅니다. 이제 비중은 어떻게 하냐면 취득가액을 이렇게 해서 다 더해가지고요. 취득가액을 자동합계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게 지금 이 이 취득가액 잠시만요. 비중을 여기다 만들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다 만들어야 됩니다. 뭐 별 상관은 없는데요. 별 상관은 없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취득가액을 이렇게 일단 다 더하시고요. 취득가액을 이것도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영상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이 나오면요. 525, 795, 093, 221이죠.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525 그냥 525 79 525 795 525 795 틀렸네요. 잠시만요. 525 795 525 795 093 212죠? 093 212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거는 뭐 잘못 적혔네요. 예.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좀 이게 불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몇몇 펀드를 해드릴 건데 다른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제가 다 일일이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 같은 경우는 는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취득가액을 나누기 이제 총 금액으로 하면은 총 금액으로 한 거에 이제 잠시만요. 이 취득가액을 나누기 이제 총 금액이죠. 그러니까 한 종목의 취득가액의 그 전체 총 금액을 나누면 됩니다. 525, 795, 093, 232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 금액을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헷갈리니까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남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면 100이 나와야겠죠? 맨 끝에가 이렇게 100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비중이, 그러니까 취득가액 기준으로 이제 비중을 이렇게 구했으니까요. 이제 9월 달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가액 뒤에 이제 삽입을 해서요. 여기다 이제 비중을 적는 거죠. 비중을 적고, 비중을 적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취득가액 기준으로 이제 이것도 또 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506314 506314 506314 506314 825908이네요. 825908 825908입니다. 825908 이렇게 되고요. 이건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서식 복사를 506314 925 908 825 이렇게 되고요. 비중도 똑같이 요 취득가액을 나누기 506 314 825 908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이렇게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중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숫자 가셔가지고 비중은 뒷자리 한 번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를 누르면 이제 100%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6월 달에는 우리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어떤 종목들을 어떤 수량을 갖고 있었고 이제 매수 평단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고 그 펀드 내 비중이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6월 달에는 2만 주 일시 100, 1000만 2만 주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유한양행이 19,000주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변화를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 한번 하고 계시면 이런 펀드들을 이런 것들의 일부를 몇 개 하시면 이게 어떻게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씩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수량은 이제 6월 거에 해보겠습니다. 이제 6월 거니까 이게 6월이죠. 6월을 한 다음에 수량을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9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9월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수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6월이고 여기 지금 9월에 있는 이 수량값들을 땡겨오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요거를 말씀드리려는 건데 는은 누르시고요. VLOOKUP이라는 수식이거든요. 여기 VL까지만 치시면 이 VLOOKUP이라는 것이 뜨는데요. 자동으로 요걸 누르시고요. VLOOKUP이라고 뜰리고 이제 첫 번째가 lookup value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CJ 대한통운이면 CJ 대한통운에 대한 수량이 6월이랑 9월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이제 회사 이름이고 그게 이제 AA 컬럼 요 컬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AA 맨 위를 요 AA 요 위를 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쉼표를 하나 눌렀죠. 쉼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땡겨올 테이블 어레이라고 요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9월 달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을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한번 A, B, C, D, F 컬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쉼표를 눌러주세요. 쉼표를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량을 알아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량이 요 9월 달에 갔을 때 수량이 A, B 컬럼에서 두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를 눌러주고 다시 두 번째에 있는 값들을 땡겨 오라는 거거든요. 2를 두 번째라고 눌러주신 다음에 또 쉼표를 누르면 이제 true, 유사일치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true 유사일치라는 건 정확하게 이름이 같아야지 그 값을 땡겨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사일치에 여기에 선택이 보통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NA라는 것은 이 값이 하나은행 요 값이 이제 9월 달에는 없어졌다는 거죠. 뭐 매도를 했던가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났습니다. 그럼 한번 맞는지 볼까요? 이제 2764개의 주식이었는데 유한양행이 이제 9월 달에는 19646이죠. 지금 6월이니까 9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한양행이 9월에 가니까 여기 수량이 19646 맞죠? 하나 더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수량이 171349였죠. SK하이닉스가 171349 이렇게 땡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자세히 더 보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줄었고 이렇게 녹십자홀딩스도 이렇게 줄었고 뭐 이런 것들을 수량들을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량까지만 하시고요. 이런 과정들을 똑같이 이제 뭐 취득가액이나 비중 같은 거 시가평가액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한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비중만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비중을
요거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번 설명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이고 비중을 이게 6월이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는을 하고요. VL까지만 치면 lookup value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입력하는 것들은 회사 이름이 있는 열을 선택해야 되죠. 요 A의 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걸 입력하신 다음에는 쉼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쉼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어레이가 이제 어디에 있는 값들을 땡겨올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6월이니까 이제 9월 달 테이블로 가셔가지고 요 A부터 이 F까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땡겨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걸 했으니까 쉼표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코드 인덱스 넘버가 어디에 있는 몇 번째 이 선택한 어레이에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땡겨올 거냐는 거거든요. 아까 전엔 수량이었으니까 하나, 두 번째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엔 비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래서 이제 5를 눌러주게 됩니다. 5를 눌러주고 다섯 번째에서 땡겨오라는 거죠.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을. 그래서 쉼표를 누르고 true 유사일치가 누른 다음에 이때 true 유사일치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아까 전처럼 하나하나 이게 없으니까 비중도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비중이 비중도 이렇게 땡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노란색으로 또 표시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게 비중이 어떻게 줄였냐, 뭐 더 샀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제 뭐 CJ 대한통운이 1.3%죠. CJ 유한용행이 1.1에서 1.3%로 바뀌었는데 한번 보시면 CJ 대한통운이 여기 1.3% 맞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DC형 그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DC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DC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DC형 회사들을 선택할 때, 펀드들을 선택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펀드에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1편의 영상은 마치고, 이제 2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